만약에 지역블로처럼 경제 규모가 어떤 아시아다, 아프리카다, 중동이다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면 유럽이다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가의 문제인데요.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고파는 무역행위, 그 수입과 수출의 규모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엔 작더라도 서로 교류함으로써 점점점 늘어난 현상이라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고 연구개발하고 수많은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점점점 부해지는데요. 이런 행위를 안 할수록 그렇죠. 속도가 더뎌지거나 수십 년이 흘러도 발전이 없죠. 서로 간에 사고파는 행위, 상용의 행위가 많아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렇게 그러냐. 그럼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는 사회 또는 통신이 서로 간에 원활하지 않은 사회는 이렇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죠. 소수만 연구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인데요.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통하다, 또는 유럽 통하다, 뭐 아프리카나 중동 통하다, 또는 중남미 통하다 그러면 그 블록이 있잖아요. 그럼 그 통화의 규모, 돈의 규모가 커지는데요. 날이 갈수록 자금 시장이 서로 무역행위, 수출이고 수입과 더불어서 오고 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 나라의 자금도 통화 단위가 엄청나게 커서 글로벌 자금이 그쪽에 이제 돈 따먹으러 여기저기 다 옮겨 다니게 되죠. 장사가 잘 되는데 무역에 있어 무역 흑자를 내고 장사가 잘 되는 데가 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많다. 아시아 쪽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느냐 그럼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축통화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만약에 가난한 나라인데 가난한 무역이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군사력도 안 되고 이러는데 기축통화로서 해줄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 됐는데 이것을 보시면 군사력은 그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그 나라 경제 활동, 사고 파는 행위가 굉장히 커지거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인구수가 자체적인 경제력이 인구수와 더불어 좀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 통화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만 서로 사고 팔아도 그렇게 한마디로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는 게.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빈번하게 많이 할수록 점점점 잘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나라 자체에게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과학기술을 전체가 국민들 모두가 참여해서 하게 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거나 기술을 누가 뺏는 행위를 이렇게 도둑질, 강도질하고 사기질하고 기술 뺏는 행위를 금하면 누구나가 다 참여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산물을 일어나면 이게 다 없어졌다.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사고 파는 사람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도둑질, 강도질, 지적재산권이 특허, 도둑질, 강도질, 남의 기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언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 나라를 갖다 망하게 하는 적국이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나라를 갖다가 도둑질, 강도질,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국의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 세계가 이런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발전의 법칙, 나라의 발전의 법칙, 국가의 발전의 법칙 또는 전 세계 발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교통, 통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교육의 발달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의 발달,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네네. 맨날 도둑질, 강도질, 사기하고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이런 데는 그렇죠. 정상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 나라는 계속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무역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미국이 중국하고 유럽에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데 상대적인 국력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군사력도 언제 또 뒤집힐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제 방식의 군사력이 나와서 서로 간에 전쟁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갖다 했다가 상대방은 서로 간에 다 멸망하는 이런 그런 글로벌 큰 싸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경제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우위가 있어서 그 나라 국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강화 더불어서 지적재산권 강화 더불어서 그 나라 그것이 이제 결국 군사력 강화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을 돈을 찍어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아니 장사도 안 되는 회사가 어음을 갖다 발행하면 그 사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보가 어두워서 몰랐을 때는 사주지만은 그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쫄딱 망하더라. 그런데 어음만 그냥 막 발행하고 사방에 자금만 끌어모으더라. 완전 사기 행위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 통화를 그렇죠 가치가 없게 되고 망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이후로 미국이 그래도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 또 경제력의 발달, 인구수도 많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축통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승전국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다 이게 일단 전 세계 대전에서 일단 승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어떤 소련이라도 승전국으로서 존재했지만은 기축통화는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있느냐, 자본주의, 자유민주의 자본주의를 있느냐 이 차이도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국력 어느 정도 인구수는 돼야 되고 기축통화로서 결국 자기 매김을 했는데 전 세계 통화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그 통화 이외에는 못 사용하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 통화를 갖다가 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에서 그 화폐 단위가 하나라만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게 이제 독점적인 주의라는 건데 이게 국가 통화로 전환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 미국은 사실 전 세계에 있어서 무역 결제의 상당 부분 80% 이상을 다 무역 결제 이걸로 하기 때문에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국채를 거둬들여서 과다한 국채를 거둬들여 소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경제 체력 자신들의 과학 기술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제 기술 사야 된다니까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헤지 펀드라든지 퇴직 연금까지도 지금 사실은 구형 기술을 가진 주식 채권 시장에 투자를 이렇게 특히 미국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쟁력이 무역 경쟁력이 중국과 유럽과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자금이 그렇죠 계속해서 거기 묻어놨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미국 국채 문제와 더불어서 그렇죠.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주식 쪽에, 주식 채권.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글로벌 자금 이를 눈치채고 유럽이나 중국, 아시아 통화하면 그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돈을 피해서. 그럼 자금이 빠지는 뱅크런이 시작되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이랬을 때 미국이 지금 전혀 대책이 없다. 석유가스는 이제 끝나는 시대인데 2030년까지 전기차가 이제 거의 절반 정도 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끝나는 식으로 가게 돼. 제 방식의 발전, 전기 발전이 나오면은 석유가스가 완전히 사실상 끝나는 부분인데요. 석유가 이제 플라스틱 쪽에 여러 가지 쓰이는 데가 많긴 하지만 고무도 있고 합성 고무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전만큼 수송용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 국가가 4년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보고 20년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국가 운명에 대해서 해나가야 돼.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하고 제 기술을 사야 된다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단 안 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이 좀 줄어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무역 물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국과의 어떤 교역이 좀 축소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경제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교역을 해서 다른 나라를 굳이 가난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인데 다음 문제는 아닙니다. 그 나라를 서로 잘 되게 하고 그 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나 또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지 나라에 팔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없죠. 부자 나라에 팔 게 인구수도 많고 전부 다 부자인 사람 팔 게 많은 거죠. 그죠? 네. 상호간에 이렇게 서로 부강 국가가 되고 부자한 나라가 되면 서로 상업할 게 많고 경제가 규모가 커지는 법입니다. 서로 잘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서로 협력의 법칙인데요. 도둑질, 강도질, 사기질하고 이렇게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오래 못 가고요. 그 나라는 망할 쫄다 망할 수밖에. 적국의 스파이가 그 짓을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약,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으로 발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 나라를 발전의 법칙과는 반대로 그냥 망하는 법칙을 갖다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냐. 그 집안 망하게 하려면 도박, 유흥, 쾌락, 섹스, 마약 합치고 남의 기술 도둑질하고 농산물 훔쳐오고 이러면 딱 망하게 돼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전의 법칙과 망하게 하는 법칙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자꾸 되풀이하시면 망해요, 쫄딱. 네네. 있는 사람이 다 두들겨 부시고 그 나라가 뭐 잘 되겠어요. 네네. 지금은 서로 이렇게 지구를 몇 번이라도 멸망시킬 만한 무기를 유럽이나 중국이나 단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나라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함부로 도발했다가 자칫하면 이게 큰 문제로 비화되거나 뭐 국민 선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결정으로 해서 모두가 핵참화를 입는다 그러면 엄청난 인민을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라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갖다 쑥대만 만들고 그렇게 대형 핵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한다면 아군이냐고 적군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일부러 꼬라박을 수도 있잖아요. 나라를 꼬라박아서 망하게 버리는. 진짜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그런 태도로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를 발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다면 적국의 스파이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모두가 여기서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움직이더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칙을 망하게 하다.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언론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선거 조작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나라가 발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정하게 어느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공정한 특히 판사들의 판결이 제일 중요해요. 엉터리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 나라가 엉망이 돼요.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고 특허도 강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한 10사람보다는 100사람, 100사람보다는 1000만 사람, 1억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이 과학기술에 참여하는 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